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미세 잔존 질환 MRD 그리고 미니멀 레시듀얼 디지즈죠. 이것이 우리가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이것을 진단하는 방식의 발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맞춤 의학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디스커션 하기 위해 돌아왔고요. 그런 테크닉적인 발전을 설명함과 동시에 맨 마지막에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캡식에 대해서 좀 인트로덕션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에 관한 내용이고, 물론 진단을 하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의 임플리케이션이 있을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 잔존 질환이 뭐냐, 이제 미니멀 레시듀얼 디지즈, 줄여서 MRD라고 하는데, 이게 암 환자, 제가 만약에 암 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몸의 세포에 뮤테이션이 여러 개 축적이 돼가지고 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암이 뭐 하나 생겼을 때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단이 된다는 거는 암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양이 충분히 많아졌을 때 디텍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됐을 때 디텍션이 됐다고 치면은, 이러다가 우리가 치료제를 맞으면 이제 암세포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우리 몸에 암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지금 이제 디텍션 할 수 있지만 디텍션 할 수가 없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 몸에 암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남아있지만 그게 우리 몸에서 컨트롤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나중에 이제 relapse가 될 수 있다. relapse는 재발이죠. 재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거는 여기 보라색부터 이제 심텀이 있는 거라 치면은, 심텀이 없는 단계로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상태인 거죠. 잔존하고 있는 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컨셉상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 미세 잔존 질환의 스테러스를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적은 양이 남아있더라도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디텍션 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디텍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미세 잔존 질환들을 우리가 디텍션 함으로써 암을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빨리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암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컨셉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레미션, 우리말로 관해죠. 그래서 암이 완전 관해되었다라고 하면 암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암이 아주 적은 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relapse는 이제 재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익숙하시죠? 그런데 오늘의 또 포인트는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또 메이크 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암 치료제든 간에 암 치료제를 주었을 때 환자마다 치료제의 반응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뭐 4년 5년 동안 계속 relapse를 안 해서 그 완치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3, 4년 있다 재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반응을 안 해서 금방, 재발이라고 할 수도 없죠, 거의 리스폰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방법으로도 다 디텍션이 됐죠. 근데 이 경우 만약에 이건 루키미아의 경우인데, 세포가 뭐 10의 5승계당 1개 정도의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디텍션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10만 개의 세포를 봐야지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냥 예전에 디텍션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우리 몸에 암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암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relapse가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이거를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오늘 말씀드릴 게 이 기술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자마다 치료제의 반응이 다른데, 어떤 사람이 더 빨리 relapse 되고 어떤 사람이 더 늦게 relapse 된지, 이게 치료제의 depth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 잔존 질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결국 개인 맞춤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 미세 잔존 질환을 디텍션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 디텍션할 때 어려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암을 우리가 치료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이디얼하게는 정말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 좋죠. 이해가시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경우 이제 멘틀셀 림포마를 이제 예로 든 논문이 있어서 왔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MRD 디텍션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이그노시스 돼서 우리가 치료제를 맞으면 이제 튜머셀 개수가 줄어들죠. 트리트먼트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미니멀 레시듀얼 디지즈 스테러스를 옛날에 몰랐어요.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relapse하죠. relapse 할 때 우리 디텍션이 또 이 정도 돼야지 디텍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치료제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옛날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요즘 이제 MRD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니까 이제 암세포가 줄어든 이제 관해 상태죠. 관해 상태에 들어왔는데, 이때 우리는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이 암세포가 관해 상태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 같네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치료를 합니다. personalize, 이 사람의 이 암세포에 맞는 personalize 트리트먼트를 해서 암세포의 개수를 더 줄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컨셉이냐면은,
이제 항암제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직 불릿이 있어서 이 암세포를 무조건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진단, 이게 미니멀 레시듀 디지즈가 이제 릴랩스 되기 요 시점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기술, 빠른 진단이죠. 이게 미니멀 레시듀 디지즈 포인트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아주 정기적이고 프리퀀한 검사, 자주 검사를 맡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환자 특이적인 치료를 통해서 암을 만성 질환으로 만든 겁니다. 뭐 이런 뷰가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가 뭐 있고 완전히 뭐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장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현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deadly disease, 맞고 이제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성 질환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큰 컨텍스트에서 MRD를 디텍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MRD를 검사할 때 우리 몸의 세포의 원래 MRD 자체는 그 혈액암에서 보통 먼저 시작이 됐어요. 뒷부분에 그 비욘드 혈액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 유세포 분석이죠. 제가 기술적인 건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피를 뽑아서 피 안에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역 세포 중에 그 암세포처럼 생긴 것이 몇 개가 있나, 뭐 10,000개당 하나냐, 뭐 10만 개당 하나냐, 100만 개당 하나냐 라는 걸 세는 방법이 있었어요. 세는 방법, 뭐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센시티비티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분자 수준에서 검사하는 방법인데, 제가 또 이걸 오늘 한 이유가 요 바로 전 영상이 제가 좀 길었는데 VDJ recombination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VDJ recombination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여기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혈액암이기 때문에, 혈액암, B셀의 뭐 림포마 루키미아, 뭐 T셀의 루키미아, 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VDJ recombination이 B셀과 T셀에 일어나 있죠. 그래서 특정 B셀 클론과 특정 T셀 클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PCR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DNA를 증폭시킨 다음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센시티비티가 여기 나온 거는 뭐 10의 4승계 중에 하나 정도의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다. 근데 MRD의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센시티비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근데 이거 MRD 디텍션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숫자입니다. 더 좋았으면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클로노스인데, 이게 뭐 커머셜 네임일 겁니다. 옛날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 이거 들었을 때 림포사이트였는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2017년, 18년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클로노스기라고 다 부르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VDJ recombination을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사용해서 좀 더 센시티비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10의 5승에서 10의 6승계당 하나만 있어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암이라는 게 결국 암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돼가지고 그 population에서 dominant population이 되면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초창기에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의미여서 클로노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특히 혈액암에서는. 그런데 그 MRD라는 컨셉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MRD라는 컨셉이 물론 혈액암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이게 혈액암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릴랩스하고 하는 현상들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혈액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빠른 디텍션을 위해서 MRD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캡식인데, 그 캡식이라는 게 이제 주요한 테크닉으로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머지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리퀴드 바이옵시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리퀴드 바이옵시에 우리가 뭘 알게 되었냐? 튜머 DNA가 둥둥 떠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컨셉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 cfDNA, 그 cell free DNA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세포들이 죽고 나면 그 안에 DNA가 쪼가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뭐 half-life가 길진 않고, 짧은 건 뭐 몇 시간, 몇십 분, 뭐 긴 거는 몇 시간,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디그라데이션 돼서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많으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DNA들이 혈관 속에 이제 둥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혈관 속에 둥둥둥 떠다니는 모든 종류의 DNA를 cell-free DNA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튜머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뭐 ctDNA 이렇게 말합니다. 뭐 circulating tumor DNA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래서 이 튜머 DNA, 이 cfDNA 한 1%만 튜머 DNA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아이디어는 뭐냐? 그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자체가 혈액으로 둥둥 떠다니니까 우리가 미니멀 레시듀 디지즈를 혈액을 뽑아서 할 수 있었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고형암 같은 경우는 미니멀 레시듀얼 디지즈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겠어요. 아이디얼하게 우리 매일매일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다른 암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치 혈당 재듯이 우리가 우리 몸의 암세포가 어떤 상태인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뭐
cervical 캔서다 아니면 뭐 pancreatic 캔서다 몸을 열어서 그걸 디텍션 할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둥둥 떠다니는 DNA 조각이 혈관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아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미니멀 레시디오 디지즈를 혈액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액암 말고 고형암들도 MRD 검사가 가능해졌다. 근데 이거는 세포 베이스가 아니라 이 둥둥 떠다니는 ctDNA를 디텍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리퀴드 바이옵시에서 그래서 MRD를 검사하는 테크닉 이름이 있는데 capsig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personalize가 들어있어요. CA, cancer, P, personalized profiling by this sequencing. 결국 sequencing 베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ctDNA죠. 여기 나왔죠. ctDNA 뭐 다른 거는 또 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블러드 샘플을 빼내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고형암이 걸렸어도 ctDNA를 검사해서 이 사람의 뭐 진 퓨전, 뭐 표면 뮤테이션 여러 가지 진의 뮤테이션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혈액암의 경우에는 VDJ 리전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미니멀 레시디오 디지즈를 디파인 했다면 고형암의 경우에는 꼭 VDJ 리컴비네이션은 다른 B셀과 T셀 이외에는 B셀과 T셀 밖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본 의미가 없죠. 이해가시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제네릭한 베리에이션을 봄으로써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거 테크닉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가진 않겠고 그래서 캡식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 10의 5승이나 10의 6승 개당 하나 정도 암이 있는 거를 지금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최근 인벤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에 왜 중요하냐 그래서 되게 하이퍼테리컬한 케이스인데 여기 논문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ctDNA 뭐 세로축에 있고 ctDNA를 디텍션 할 수 있는 리밋이 현재 기술적인 리밋이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애뉴얼 체크업을 하죠. 뭐 건강 검진을 했어요.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ctDNA 디텍션을 통해서 아 당신한테 암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아주 조금 있다 해서 바로 설저리를 받습니다. 이거 하이퍼테리컬한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해서 이게 미니멀 레시디오 디지가 되다가 또 검사를 했더니 또 릴랩스가 나왔는데 ctDNA 디텍션이 너무 좋으니까 딱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너 암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뭐 그 캔서 이뮤노테라피 이거 하이퍼테리컬하게 맞았다. 그래서 쭉 해서 또 이 ctDNA를 할 수 있는 거 뭐죠? 계속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되니까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리스폰스가 좋은지. 리스폰스가 안 좋으면은 다른 종류의 리시스턴스가 나오면 다른 종류의 트리트먼트를 또 받고 이게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넣기보다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 오베리언 캔서 같은 경우에 그 검사하는 게 보통 CA125라는 거를 검사해요. 이게 얼마나 혈액 속에 많나 검사를 하는데 디텍션 그 센시티비티가 좀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하면 좀 미안한데 이게 되게 센시티브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ctDNA보다 센시티비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ctDNA가 없고 우리가 지금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검사 방법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요 밑에 요게 조금 올라왔던 거 이거 저는 디텍션 못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 밑에가 다 미니멀 레시디오 디지즈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진단 방법 상으로는 여기서 그래서 치료 시기가 굉장히 늦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전공 내용이 별로 안 들어갔죠. 네, 기본적인 컨셉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본적인 컨셉 뭐다? 미세 잔존 질환 MRD 디텍션이 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으로 가는 디렉션이 중요한가?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질병을 모니터할 수 있고 처음에는 혈액암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혈액암 위에 다른 암에서도 이 미세 잔존 질환을 디텍션 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고 그 기술적인 배경은 뭐다? 그 혈액 속에 떠다니는 ctDNA를 디텍션할 수 있는 기술 capsig이 이제 available 하다. 이게 다 FDA 어프로브가 되거든요. 이런 진단 기술들도 다 FDA 어프로브가 돼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브가 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진단과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세 번째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